자, 준동사인데 부정사가 있죠. 용법부터만 쓸게요. 자, 명사절 용법이 있죠.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준동사는 동사일까요? 동사가 아닐까요? 부터 들어가야 돼요. 동사일까요? 동사가 아닐까요? 동사의 성격에 준한다니까 동사일까? 동사가 아닐까? 아니에요.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동사의 성격에 준하니까 동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짝퉁 동사인 거죠. 그래서 부정사인데 명사절 용법에 주어, 목적어, 자, 보어. 여기서 보어는 주격 보어를 얘기해요. 주격 보어. 이형식 보어 있죠? 그 다음에 5개로 나눌 거예요.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 오늘 우리가 투부정사를 알아볼 건데, 일단 명사절 용법 5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원래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려주거든요. 중학교 2, 3학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목적격 보호도 명사절 용법이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 용법. 오늘 배울 거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자, 형용사절 용법은 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정적 용법. 한정적 용법. 이렇게. 한정적 용법. 그 다음에 서술 용법. 총 몇 가지? 2가지가 존재합니다. 2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격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절 용법, 형용사절 용법, 한정적 용법이랑 서술 용법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 용법이요. 자, 첫 번째가 목적,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결과,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그 다음에 to, 너무나 뭐뭐해서 뭐할 수 없다 했죠? 그 다음에 enough to. 이렇게 투부정사는 용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거 다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는 어떻게 만드냐?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만들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어요. 투부정사는 여기서 끝나요. 그죠? 투부정사 여기서 끝나고. 딱 동명사는 이름부터가 어때요? 어떤 스멜이 나요? 명사 스멜이 나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밖에 없을까요? 명사적 용법밖에 없어요. 어씨, 자꾸 놓치냐, 작아서. 자, 명사적 용법인데 주어, 목적어, 보어. 이것도 주격 보호를 얘기해요. 자, 근데 동명사는 목적격 보호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목적격 보호가 동명사로 쓰이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서. 왜냐면 동명사도 ing잖아요. 생긴 게. 그죠? 현재 분사도 뭐죠? ing죠. 그래서 확률로 보면 목적격 보호자의 ing가 나오는 경우가 현재 분사가 훨씬 많아서 95% 이상? 5%가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여러분이 볼 일이 없어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수능까지 보는데 동명사는 목적격 보호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쓰긴 쓰이는데 소수기 때문에 영어 전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사례를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영어 전공할 거 아니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 총 4가지로만 정리를 할게요. 끝! 되게 쉽죠? 투부정사를 끝내면 동명사는 그냥 공짜예요, 공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사가 있죠. 자, 분사는 뭐하고 뭘로 나뉘어지죠?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로 나뉘어지는데 생긴 거가 동사 ing, 과거 분사가 이제 pp로 만들죠. 자, 현재 분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행의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죠?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만들 때 이 ing가 현재 분사의 ing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배웠죠. 거기 나오는 have 플러스 pp가 과거 완료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과거 분사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진행은 능동의 느낌이고 분사는 수동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사는 뭐다? 소형사입니다. 자, 그래서 좀 개념을 좀 살펴보면 투부정사는 어쩔 때는 명사로 쓰이고 어쩔 때는 형용사로 쓰이고 어쩔 때는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어때요? 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얘는 품사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보면 명사고 이렇게 보면 형용사니까 어쩔 때 보면 부사고 그러니까 역할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니 불자에 정할 정자에 품사자에서 부정사 얘는 신출 규모란 친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명사의 이름 자체가 그냥 명사죠? 명사밖에 없고 그 다음 마지막 분사는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총 준동사가 3가지밖에 없어요. 이 3가지만 다 외우면 뭐 다 끝나죠. 솔직히 준동사 파트는 이거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중에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투부정사 끝내고 동명사까지 끝낼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분사랑 분사과목 끝내고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맞아야겠죠. 그러면 계약하고 이제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다음 계약하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책이 끝나죠. 가정법하고 끝나.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모의고사 좀 준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분석집 나오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분석집 나오면 그 3시 이후에 한 학교씩 불러서 이제 선생님 내신 대비를 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학교 선생님 마음도 모르고. 시험 범위가 뭐 한 과일지 2과일지 우리 모르니까 좀 기다려 보게요. 기다려 보고. 만약에 대충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끝. 이게 이제 준동사에다가 준동사의 종류를 써라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용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에이, 물 묻었죠? 자, 우리가 주어는 해석 어떻게 하죠?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앞에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 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투부정사 구예요?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은이죠? 됐어요? 영어 공부하는 것, 은이죠? 얘가 문장에 뭘로 쓰였어? 주어로 쓰였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명사절 용법에 주어로 쓰였구나. 근데 중요한 건 주어가 너무 길고 그리고 보어가 너무 짧죠. 그래서 얘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되게 길게 설명하신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성현이 남친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아요, 기분? 얘가 이런 느낌이에요. 대가리가 너무 길다. 주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이런 남친 만나면 안 되니까 뒤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주어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주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짜 주어 it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important 쓰고 그 다음에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가 돼요? 이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주어라고 하고 됐어요? 요걸 진주어라고 하고 결국은 똑같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주어인 건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해석해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영어 공부하는 것, 순이잖아요. 똑같죠?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는 해석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을을이라고 해석을 하죠. 대부분 동사 뒤에 나오는 걸 목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을 원하죠. 여기서 투부정사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해석을 해보니까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해요? 영어 공부하는 것, 슬이죠. 을룰로 끝나니까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어는 우리가 이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우리가 이다라고 해석하면 보어, 주격 보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y hobby. 내 취미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내가 예문을 다 똑같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가 뭐 학원이 늦게 끝나는 거야? 또 까먹은 거야? 몇 쪽이지? 50쪽 피면 돼, 50쪽. 자, 해석해보면 나의 취미는 뭐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죠? 이다로 해석되니까 뭐예요? 명사적 용법이 뭘로 쓰인 거야? 보어로 쓰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맨날 배웠던 거잖아요. 자, 근데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도 명사적 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복습할 건데, 자,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몇 가지 외웠어요, 여러분들? 이 반응 뭐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거 우리 오형식 할 때 했잖아요. 21개 외웠잖아요. W 2개, A 3개, C 하나, E 4개. 오, 나만 해. 너 안 봤니? 봤어요, 안 봤어요? 그쵸. 근데 왜 모른 척 해요? 죽인다? 그,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거 있죠? 그 21개가 다 이거예요. 명사적 용법의 목적격. 이해됐어요? 그가 나를 기대하죠. 뭐 하도록? 영어 공부하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잘 보면 그가 기대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영어 공부하기를요. 이렇게 되죠. 보이죠? expect? 우리 이 네 개 기억나요? enforce, encourage, enable, expect. 나만 하고 있네요. 나만 기억해. 좋죠? 난 똑똑하니까. 올해가 유독 대학을 잘 못 간 해인 거 알아요? 우리 학원 말고 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재수생이 많이 몰리니까 진짜 대학을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 애는 안 태어나지. 태어난 새끼는 졸라 많지. 근데 여러분들 중간에 꼈잖아요. 우리들도 많은데. 선생님 아랫세대 90년대생들도 많잖아요. 2000년생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고3이 딱 됐다고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들 밑에 애들은 애들이 없어. 여러분들 막 박 터지는 세대인 거야, 지금. 위아래로 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압도적으로 높아버리면 돼요. 그러려면 자기가 힘들고 외롭지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왜, 아직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찬영이 같은 애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미안한데, 진짜 대한민국은 할 게 없다, 진짜. 진짜 뭐 해 먹고 살래? 빵 만들래? 너 빵 만드는 게 쉬운지 아냐? 선생님 빵 한 3개월 만들어봤자 돼지인 줄 알았어요. 반죽 씹으라 막 10kg씩 반죽 해봐라. 죽어요. 너 케이크 이거 해봤어요, 이거? 돌리는 거? 아니, 케이크집 말고, 이거, 여러분들 파리바게트 있잖아. 이거 취업하잖아. 350만 원 주거든요? 많이 주죠. 하루에 케이크 50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집에 가. 너 알지? 칼 대고 이렇게 돌리는 거? 해봐, 뒤져.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도 명사적 용법이다. 근데 중요한 거.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오죠? 목적어가 나와요. 봐봐. 이건 너를 위한 거야. This is for? This is for로 끝나요? This is for you잖아요. 이거 나를 위한 거야. This is for me죠. me가 왜 목적격이 들어가요? 전치사에? 목적어니까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This is for I 이러지 않잖아요. This is for me라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도 결국 명사니까, 그죠? 근데 얘를 원래 안 가르쳤는데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자, 여기가 투부정사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봐봐. 전치사죠, about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투부정사 나와 있죠, 그죠? 이해됐어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잖아요. 이거 무슨 용법이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 진짜 그지 같은 선생님이. 근데 중요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그러니까 투부정사와 명사용법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게 be about to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라고 아시라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be about to가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뭐 하던 참이다? 외출하던 참이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간 거예요. 막 하려고 하던 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됐어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끝이요. 명사적 용법 끝.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형용사적 용법 해야죠? 잘 보세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용법이라고요?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한정적으로 통일하더라고요. 자, 한정적 용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모든 형용사적 용법이 다 이거예요. 뭐냐? 수식어의 개념이에요. 수식어는 뭐죠, 얘들아? 명사를 꾸며주는 게 수식어잖아. 문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식어는 뭐라고? 문장이 필요 없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 명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죠? 그럼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요? 근데 동사가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 거 아시죠? 됐어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능동태, 수동태 할 때. 자, 우리가 서울중을 졸업했다 할 때 I graduated 서울중 쓰지 않는다 그랬죠. 자동사는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죠. 전치사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I graduated from을 써야 된다 그랬죠. 투부정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하는데 자동사로 썼잖아요. 그럼 막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동사가 나왔으면 반드시 뭘 써줘야 되냐면 전치사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타동사는 원래 전치사가 필요 없잖아, 그치? 안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석하시고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원래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요, 뒤에서 꾸며요? 명사를. 앞에서 꾸미죠. pretty girl 이렇게, 그죠? 예쁜 소녀 이렇게. 근데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두 단어 이상이 길죠. 그러니까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먹을 것 해볼까요? something to eat 하면 되죠. eat은 무엇을 먹다 타동사니까 굳이 쓰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먹을 것 이렇게. 됐어요? 자, 읽을 책 해볼까요? 그러면 a book to read 하면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책? 읽을 책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이해됐어요? 볼 영화 그럼 a movie to watch 하면 되죠. 그죠? 간단해요. 내가 빌릴 돈이다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죠. 그죠? money to lend 뭐 이런 거 빌릴 돈. 이해돼요? 자, 근데 자, 써볼게요. 자, 해석해볼게요. 일단 살 집이죠, 그죠? 내가 살아야 될 집. 내가 앉을 의자, 그죠? 내가 놀 친구죠, 그죠? 쓸 종이죠, 그죠? 쓸 펜이죠, 그죠? 내가 이야기할 누군가잖아요, 그죠? 다 형용사적 용법이잖아요. 그럼 다 틀렸어요. 왜냐면 이 동사는 다 뭐예요? 자동사예요.
시험이 잘 나온 애들이니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전치사를 뭘 써야 돼요? 예, 특성에 맞게 써야겠죠. 집 안에 살아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면 될까? in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위에 앉아야 되겠죠. 어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on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함께 놀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with가 있어야겠죠. 자, 종이는 위에다 쓰잖아요. 그거 뭐 써야겠어요? on 써야겠죠. 자, 펜은 잡고 써야 되잖아요. 잡고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with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함께 토크를 해야 되잖아. 함께 이야기해야 되니까 뭐 쓰면 돼요? with 쓰면 돼요. 얘네들은 대표적인 자동사로 항상 전치사가 안 나오면 틀린 겁니다. 저것들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한정적 용법이다. 근데 왜 이름이 한정적인지 알아요? 자, something은 되게 많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먹을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먹을 거를 한정시키잖아요. 그죠? 제한시키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정적 용법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의자가 있죠. 발로 찰 의자도 있고 팔아먹어야 될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의자가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앉을 의자니까 역할을 한정 제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서술용법으로 갈게요. 자, 서술용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비투용법이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비투용법이라고. 갑니다. 외우시면 돼요. 운명, 정의가 이렇게. 운명, 정의가 삐뚤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삐뚤. 생긴 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거든요. 운명, 정의가 삐뚤어졌다. 자, 그래서 운명, 명령, 예정, 의도, 가능. 총 5가지. 총 5가지로 쓰입니다. 옆에 한정적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한정적 지우지 마요. 아니 저기 저거 가지고 안 먹는데. 그래서 내가 지우려고. 여기. 그래서 운명, 명령, 예정, 의도 가능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왜 예정만 여기 있나요? 이러는데 미안해요. 말을 못 만들겠더라고. 그래서 얘만 예정이 여기로 나와요. 그래서 외울 수 있겠죠? 운명, 정의가 삐뚤어졌다. 할 수 있겠죠? 뭐라고? 네 운명이 이제 삐뚤어졌다. 운명, 예정이 다 삐뚤어졌다. 무슨 말이냐? 데스티니가 뭐죠? You are my destiny. 우리가 이제 방금 시험 범위 봤잖아요. 우리가 한숨 나오죠? 웃어야 돼요. destined 안 보여요? destined? destiny의 동사형, destin. 그래서 destined가 뭐냐면 뭐뭐 할 운명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 doomed to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운명이다. doom이 운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 운명이에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어요? 스펠링 이상하게 쓰는 친구 있더라고요. 복태 볼 때 죽일 거예요. 안 보이면 물어보세요. 네, 대문짝만하게 써드릴게요. 명령은 should, must 있죠. 예정이잖아요. 예정은 뭐죠?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서연아 이거 어떻게 읽어? 스케줄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프랑스 말로 샤조 이래요. 그래서 be 샤조 to 이렇게. 그래서 I was shot to 이렇게 하시면 섹시합니다. scheduled 외국인 못 알아들어요. What the mean? What does this mean? I was shot to 이렇게 하고 좀 약간 멋있잖아요. I was shot to.
그러니까 뭐뭐 예정이다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내일 떠날 예정이야 할 때 맨날 뭐만 써요. I am going to leave 뭐 이런 거 써요. I'm scheduled to 이렇게 쓰면 멋있잖아요. I'm scheduled to 뭐, leave for New York. 뭐 이렇게. 영어가 이게 거창해요.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멋있어지는 거예요. 뭐뭐 예정이다가 또 be going to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의도가 뭐죠? 의도? 뭐뭐 할 의도가 있다. intend to meet. 뭐뭐 할 의도가 있다. 그 다음에 가능은 할 수 있다. can. 얘는 주로 수동형으로 써요. 주로 수동.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거 뭐 굳이 머리로 외우면 되잖아요. 뭐뭐 예정이니까 스케줄이 있잖아요. 원래 알잖아. 비고인트는 뭐뭐 예정이다. 명령 뭐밖에 없어요. most should밖에 없잖아. 뭐 운명이다? be destined to하고 be doomed to는 외워야 되겠고. 의도 뭐야? intention이잖아. intention. 여기 동사가 intend니까 이해돼요? 예문을 써보죠. 나의 아버지가 My father was never to come back again.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세요. 뭐 전쟁터에 나가셔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아까 형용사가 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정적 용법은 명사를 바로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소녀니까 pretty girl처럼 something to it, to it이 바로 꾸몄잖아. 근데 이것만 답이에요? 아니죠. 서술용법이 뭐였죠? She is pretty도 쓸 수 있죠. 그럼 pretty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pretty가 뭘 꾸며? 주어를 꾸미잖아. 이해돼? 그래서 she is pretty가 서술용법이잖아요. 이해돼요? 예쁜 소녀잖아. 그녀가 예쁘다. 결국 그녀가 예쁜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까처럼 바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투부정사, 봐봐. 비투적?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된다고.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이다로 해석해봐. 아영아 이거 이다로 해석해봐. 나의 아버지는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못이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까 she is pretty처럼 아버지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 주격보호처럼. 얘를 고치면 My father was never destined to come back again. 이렇게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됐어요?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B2가 이상하지 않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령이니까요. We are to respect the old. 얘들아, the old는 old people을 얘기해요. 노인. 요것도 마찬가지죠. 해석해볼래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명사적 용법처럼 이다를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이다. 노인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이해됐어요? 주술의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을. 주어가 보호한다. 그죠?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아버지가 못 돌아올 것 같다. 그죠? 못 돌아올 운명이다. 이렇게 주술의 관계를 갖습니다. B2 봤죠? B2 잘 보시라. 그래서 원리만 외우면 뭐 외우는 거는 그냥 껌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정이죠? 자, 해석해보면 우리가 내일까지 레포트를 제출할 예정이다. 할 수 있죠. 그죠? B2 체크해보고 우리가 레포트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죠? 내일까지.
그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이다로 해석할 거예요? 명사절처럼요? 아니, 해석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제출하는 건 이다? 이상하잖아. 우리는 주석의 관계처럼, 주어 동사처럼. 우리는 제출할 거예요, 레포트. 언제까지? 내일까지. 아니네, 내일까지 레포트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우리는 내일까지 레포트 제출할 예정이에요. 해서 we are scheduled to submit the report by tomorrow. 내일까지 레포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의도가 남았네요. 의도. 자, 당신의 삶에서 성공할 의도가 있다면 됐어요? 해석돼요? 만약에 당신이 B2 나왔죠? 당신의 삶에서 성공할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넌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해됐어요? 의도가 있다니까. If you intend to 똑같이 succeed in your life, you should get up early. 이렇게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여기다 쓸게요. 가능 하나 남았죠? 일단 비트용법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내 집은,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죠? 주로 수동형이라고 써놨죠. 그죠? 써이죠. to be pp.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보여질 수 있다. 해석돼요? 보여진다. 할 수 있다잖아요. can이니까. 우리 집이 보여질 수 있는데 학교로부터 보인대요. 됐어요? 이게 이제 가능이에요. 그래서 바꾸면 My house can be seen from the school. 이러면 비투용법의 가능까지 여러분 다 하신 겁니다. 우리 집이 보여질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게 무슨 용법? 주어를 꾸며주는 서술용법. 즉 형용사용법의 서술용법이 비투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명사조용법 정리했고, 형용사조용법 2가지 정리 다 했고, 이제 뭐 남았어요? 부사적 용법 7가지 남았네요. 에? 제가 그래서 내일 못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잘해서 평일에 와서 다 검사할 거니까 보세요. 에? 자, 부사적 용법은 몇 가지? 7가지가 있어요. 투부정사의 마지막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 7개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은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I went to America. 미국에 갔어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이죠? 네, 미국에 갔다. 완벽하죠? 왜 갔냐면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갔대요. 그럼 선생님이 부사적 용법은 부사는 문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지우도 말이 되어야죠? 이 문장 필요 없어요. 지워볼게요. 나는 미국에 갔다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이 뭘로 쓰였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니까 목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
얘랑 뜻이 똑같은 게 in order to. 그 다음에 so as to도 다 목적이에요. 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됐어요? 자, 2번 감정의 원인. 사람의 감정이 나온 다음에 그 감정의 원인이 투부정사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여기서 나는 행복하대요. 완벽해요, 불완전해. I am happy가 완벽하죠? 이 형식 완벽하죠? 나는 행복하다. 그 이유가, 원인이 뭐죠? 당신을 봐서 행복하대요. 이해돼요? 얘는 뒤에 당신을 봐서는 문제가 필요 없죠?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 앞에 사람의 감정이 나오면 감정의 원인입니다. 이해됩니까? 요것만 안 나오겠죠? I am sad도 있고 I am satisfied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겠죠? 감정 I delighted도 나오고. 자, 세 번째 결과가 있어요. 결과. 자, 결과는 선생님이 맨날 때 live, grow, 그죠? 그 다음에 awake, wake도 되고 awake도 돼요. 상관없어요. 요것만 알려드렸는데 요즘에는 only가 잘 나와서 only도 좀 써놓을게요.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grow up 하면 다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다 컸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야, 귤이 다 컸네 이렇게 얘기하죠. 잘 성장했네 이렇게. 일형식이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에요. 결과라면서요? 네, 맞아요. 무엇 해서 결과적으로 무엇 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가 다 자랐죠. 그래서 결국 to be a doctor. 뭐가 됐어요? 결국 의사가 결과적으로 되었죠.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자라서 결국 결과적으로 의사가 되었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요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자, 그가 열심히 노력을 했죠. He worked very hard. 그죠? 열심히 노력했죠. 오직 뭐 하기 위해서요? 오직 테스트에 떨어지기 위해서요?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직을 쓴 거예요. 이거 오직이 아니고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하면 그거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나 결국 시험에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뭐라고요? 결과예요.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되었어요. 시험에 실패했죠. 그래서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적 용법의 결과입니다. 이거 결과. never to도 있는데 never to는 아마 뭐 학생한테 안 나올 거예요. 공무원은 나오는데 근데 only가 요즘 고등부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렸어요. 네 번째가 판단의 근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근거가 투부정사에 나와 있어요. 자,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용연계의처럼 그죠? 개인게 틀림없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cannot be죠? 절대 뭐뭐일 리 없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야, 그는 부자인 게 틀림없어. He must be rich죠.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아, 아까 이거 안 했나? 이거 없어도 되죠. 그렇죠.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 얘도 없어도 되죠.
그럼 다 컸다. 그죠? 다 부사적 용법이에요. 분장이 필요 없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부자인 게 틀림? 없다. 완벽하죠?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차를 사다니 걔 진짜 부자인가 보다. 얘 문제는 없어도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적 용법에 판단을 내렸잖아.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다? 투부정사에 나와 있죠. 그 차를 사다니 부자구나.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가 형용사 수식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정도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형용사 수식이라고 아세요? 자, 아까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였죠? 무슨 용법이었죠? 분필을 먹인다? 명사를 꾸미는 게 무슨 용법이었죠, 아까? 형용사적 용법이었죠? 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정적이랑 서술이 있다고. 즉, 바로 꾸미냐, 멀리서 꾸미냐. 자, 그러면 형용사를 영어로 어젝티브라 그러죠? ADJ.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는 누가 꾸며요? 형용사는 누가 꾸며요? 부사가 꾸미죠? 투부정사가 여기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해석할 때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다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형용사 수식이에요.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에요. 말 잘못했네. 그래서 그 커피가 뜨겁습니다. 완벽하죠? 이 핫이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란 말이에요. 뜨거운. 그러면 뒤에 to drink가 붙었어요. 그러면 to drink는 문장이 필요 없죠. 이 커피는 뜨겁다.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이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기에 뜨겁다? 뭐 하기에 뜨겁다? 마시기에 뜨겁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마시기에 뜨겁다. 해도 되죠? 그래서 형용사를 투부정사 꾸며줄 때는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6번째 투투용법.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3 meals, 3끼를 먹을 수가 없다. 해석됩니까?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해돼요? 이것도 무슨 용법이라고요? 부사적 용법이에요. 읽어줄게요. he, 이거 투투. 이거?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얘도 뭐예요? 부사적 용법이니까 지워도 말이 되어야겠죠? 지워볼게요. 그는 너무나 가난하다. 완벽하죠? 나올 수 있죠? 네. 너무나 가난해서 새끼를 먹을 수가 없대요. 이거 똑같은 문장으로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자, 어떻게 바꿔요? He is 너무나 so poor that 누가요? 그가죠? 뭐 할 수가 없다? 새끼를 먹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럼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can't. have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so that can't로 외웠죠, 그죠? 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알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책은 해석해보세요. 이 책은 유진아 뭐라고 해석해요? 너무나 쉬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붕딱 같죠? 쉬워서 읽을 수가 없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책이 너무 쉬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가 방금 배운 거에
힌트가 있죠. 저 to eas가 품사가 뭐예요? 쉬우니. 회용사죠? 회용사를 뭐 해주는? 수식해주는 부사정법의 회용사 수식으로 보면 되죠. 그럼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책은 나에게 너무나 쉬워요. 뭐 하기에? 읽기에. 이러면 되죠. 그럼 이때는 투투가 아니네요. 그죠? 6번이네요. 아니, 5번이네요. 그죠? 잘 해보시라고요. 해석이 안 되면 바로 바꿔야죠. 얘로. 하기에로. 그래서 이 책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읽기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enough 투용법이요. 충분히 뭐뭐 할 만큼 뭐뭐한. 됐어요? 가보죠. 그는 나이를 먹었다. 자, 올드가 늙은이라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은이라는 뜻도 있죠. 자, 뭐 할 만큼 enough to go to school. 됐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부사주문법이네요. 맞아요. 자, 지워볼까요? 그는 나이를 먹었다. 완벽하죠? 뭐 할 만큼 충분히 학교에 갈 만큼. 이해돼요? 학교에 갈 만큼 나이를 충분히 먹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얘 뭐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He was 나이를 너무 먹어서 so that 누가? 그가 go to school 하면 되죠. 다음 이번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can? 시제를 봐. 과거니까 could. go. 오이? could. 근데 이거 어떻게 바꿨어요?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었죠. 시제에 맞춰서 could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용법에 관해서 서술하시오의 문제였고요. 자, 2번 배운 거 복습이에요, 이번엔. 자, 삼형식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어로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다 배웠어요, 이거. 자, 9개. want, hope, wish, decide, plan, promise. 보고 있냐? 자지 마라. 죽인다. 힘들다. refuse, agree, need까지. 총 9개 정도만 외워두면 될 것 같은데 더 있어요. 뒤에 목적으로 뭘 나온다?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삼형식으로요. 그래서 예문 쓰면 he decided 뭐 to go가 나올 수도 있고 going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 가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목적으로 decide가 뭘 취한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정답은 to go죠. 요게 2번이었고요. 자, 3번이요. 아까 했었던 거 복습이라 그랬죠? 목적격 보호가 나오냐? 5형식이죠? 목적격 보호로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얘는 몇 형식? 5형식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절 용법의 목적격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라 그랬죠? 21라 그랬어요. 복습합시다.
자, P 두 개죠? permit, persuade요. 설득하다요. 그 다음에 R 두 개죠? recommend, require. 그 다음에 urge, 촉구하다, 주장하다. compel, impel. compel, impel. 그 다음 motivate, 동기부여하다. 자극하다, stimulate. 총 몇 가지? 21가지. 맞나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21개 맞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나온다고요? 예, 투부정사 나온다고요. 그리고 수동일 때는 PP만 나올 수 있다. PP. 자, 그는 expect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 취하는 거니까 그는 기대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 예, 영어 공부하는 걸 기대했다. 이게 3번이에요. 3번.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갈게요. 자, 다 쓰시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건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공부하다에 대한 주어가 안 나왔어요. 정확히 누가 공부한다는 주어가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을까요? everybody 있죠. 모든 사람이면 안 나와요. 왜? 영어 공부하는 거 다 동의하죠.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니까 다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for everyone은 뭐로 써요?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 쓰고 싶어.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싶으면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내가 중요하다 for me 쓰시면 되고 그녀가 중요하다 for her, for you, for him, for them, for Yerin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for me, for me to study English, for you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for them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뭐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지랄 떨지 마시고 주어잖아요. 주어.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영어 공부하는 게, 당신이 영어 공부하는 게, 그가, 알겠어? 그를 하지 말고 주어잖아요. for 힘이 이해돼요? 오케이? 그들이 영어 공부하는 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쓰지만 사람의 인성 및 특성,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good, bad, 나쁘다, rude, 똑똑한 wise, stupid, 잔인한 거, 성격 같은 거니까요. cruel, 친절한 kind,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게 나오면
어머, 나를 도와주다니 당신은 정말 친절하구나 할 때, 이때는 for를 쓰는 게 아니라, 그죠? of를 쓴다 그랬죠. 됐어요? 근데 이걸 외우면 헷갈린다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자 그래.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 이해를 하는 거니까요. 왜 이때는 수경아 선생님이 for를 안 쓰고 of 쓴다 그랬죠? 자, 우리 of가 해석을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A of B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요? B의 A라고 해석하잖아요? B의 A라고 해석하잖아. 그럼 뭔 말이냐면 B가 이렇게 있고 B의 A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of는 뭐냐면 소속의 전치사예요.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고 성격 같은 거 착하고 똑똑하고 멍청하고 막 사악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B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B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착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속의 전치사 of가 들어가야 돼요. 지가 외웠을 거 아니야. 외우면 까먹는다니까요. 아마 내가 최초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한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니네 뭐 사람이 있어요. 자, 오브야!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해를 해보면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왜? important나 necessary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of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해돼요? 중요한 이런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for를 쓰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뭐다? of를 쓰는 거예요. 내 거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정사의 시제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다 투부정사의 기본형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운 게 뭐라고? 투부정사의 기본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기본 부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웠던 to 다음에 동사 원형 얘기하는 거죠. 얘는요 기준이 되는 동사하고 시제가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서윤이를 봤어요. 지금 보고 있죠. 현재죠. 근데 서윤이가 어제 여기를 긁힌 거야. 그래서 다쳤어, 어제. 이해됐어요? 야, 너 지금 상처가 났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건 지금이자 상처가 났었던 건 언제 일어났어요? 과거에 일어났죠? 근데 투부정사에다가 과거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공부를 자, 만약에 to study 하면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럼 to study English는 공부를 한다죠. 그러면 공부를 과거에 했어야 했다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는 이건 쓰지 마요. to studied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했었다라고 영작을 하고 싶어. to studied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to는 반드시 뭘 써야 되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돼.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투부정사도 과거를 표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야, 병신이야? 못해요? 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을. 근데 과거형을 쓰니까 안 돼. 자, 공부를 과거에 했어야 했다라고 만들고 싶은데 현재보다 뒤에는 과거잖아요. 근데 지금 썼더니 지금 망했죠. 안 돼. 그럼 포기할 거냐고. 아까 같이 지금은 보이는데 다친 건 어제일 수 있죠.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 더 있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 현재 완료 있었죠. 얘도 과거처럼 해석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I have played the piano for 7 years 하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내가 7년 동안 피아노를 쳤다라고 해석하죠. 이거 얘가 망했잖아. 뭘 써보는 거예요? 얘를 한번 써보자 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한 시제 먼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부정사의 시제입니다. 자, 일단 기본부터 먼저 하고 완료로 들어갈게요. 자, 그가 인 것 같아요. 현재죠.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쫙 가봐. 기본 부정사 나왔죠. 투 부정사 나왔죠.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시제랑 같은 시제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도 지금이고 아파 보이는 것도 지금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픈 것도 지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었으면 무슨 말이냐? 대절인 것 같은데? 하고 그가 지금 아픈 것 같은데?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앞에 있는 시제가 동사에 s가 있다는 얘기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동사니까 뭐 쓸래? he, be 때린다. 이지. be 쓰라니까 be 쓰고 앉아있어. 붕딱들이. 시대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야, 보였었던 것 같아. 과거에. 뭐가? 아팠었던 것처럼 보여. 라고 했어. 그럼 이건 뭐죠? 보였던 것도 과거. 어제 봤으니까. 보였는데 아팠었던 걸로 어제 보였다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픈 것도 어제, 보였던 것도 어제. 일 수도 있죠. 엄마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야, 였었던 것 같은데? 뭐가? 야, 걔 아팠던 것 같아. 아팠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보였던 것도 과거, 그 다음에 뭐야? 아팠었던 것도 과거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기본 부정사니 앞에 있는 시제랑 같아야 된다 그랬죠? 이번엔 뭐예요? 과거네? 그러니까 힘드죠? 뭐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동사가 같다 그랬잖아. 아까는 현재였으니까 현재고, 이번엔 과거니까 뭐예요? 과거를 쓰면 되겠죠? 아팠었던 것처럼 보였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일 때? 시제가 똑같을 때. 현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고 과거가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고. 근데 꼭 이런 경우만 있냐? 그런 게 아니죠. 야, 보이는 건 지금 내가 널 봤는데 어제 다쳤었던 것처럼 지금 보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시제가 틀려요. 지금은 보는 건데 다쳤던 건 어제란 말이에요. 그 현재랑 과거가 안 맞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나온 게 뭐라고? 완료 부정사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완료 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to, have, pp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한 시대 왼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일어났다. 감상하니? 뭐라고요? to, have, pp가 나오면 동사보다 왼쪽으로 한 시제 앞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영어는 미래형 동사가 없으니까 현재형하고 과거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재가 나왔으면 현재보다 한 시대 전이니까 뭐 과거형이고, 아까 같이 과거형이 나왔으면 한 시대 왼쪽으로 가면 뭐예요? 과거, 완료, 대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가 현재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아팠었던 걸로 보여요. 이렇게요. 됐어요? to have pp니까 비동사에 pp형 being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기본 부정사예요? 완료 부정사예요? 완료 부정사죠? 완료 부정사는 뭐라고?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한 시대 왼쪽으로. 그러면 현재보다 한 시대 왼쪽이면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네. 그럼 지금 보였는데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It seems that 요게 좀 틀리겠죠. 자, 현재보다 왼쪽으로 한 시대 과거로 표현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되지 않아요? 그가 인 것 같은데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여. 이렇게. 이게 답이 하나예요. 얘도 답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두 답일까? 현재 완료도 현재보다 한 시대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 답이 두 개. have 플러스 pp. 그런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원칙은 was인데 현재 완료도 원래 답이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현재 완료는 현재보다 이전 시점이라고 생각 안 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중복 정답할 때 이거 쓰면 간단한데 괜히 머리 써서 이거 쓰다 틀려요. 알겠어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채점 기준이 달라서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보였었던 것 같았어. 어떻게? 그 보였던 것보다 더 이전, 대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과거에 보였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기본 부정사가 아니라 무슨 부정사다? 완료 부정사구나. 그럼 유진 어떻게 한다고? 앞에 있는 시제보다 한 시제 왼쪽으로 간다고. 그럼 과거니까 한쪽으로 가면 뭐예요? 대과거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아팠던 것도 과거, 보였던 것도 과거, 이 보였던 것보다 더 먼저 아팠던 것처럼 나중에 보였다는 거죠. 자, 근데 봐봐. 대과거에서 과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거 완료라고 한다고. 근데 똑같죠? 두 개 다 어떻게 생겼어요? 헤드 플러스 pp잖아. 내가 그래서 나눌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하나겠죠? 과거 완료나 대과거나 헤드 pp밖에 없으니까 답은 하나죠. 자,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자, 과거보다 한 시대 빠른 뭐라고요? 과거 완료니까 대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나중에 과거에 보였었다. 헤드 플러스 pp니까 어떻게 만들면 돼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2have pp를 만났어? 앞에 있는 시제보다 한 시대 먼저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가 나왔으면 과거 나왔으면 대과거. 이해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가 보이는데 아팠던 것처럼 보여, 과거에. 보였었는데 더 이전에 아팠었던 것처럼 보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부정사의 부정형 하나 봅시다. 몇 번째죠? 까먹었어요. 6번째. 자, 투부정사를 부정해 봅시다. 자, 나는 거기 가지 않기를 원한다 해보자. 말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거기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기 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해됐어요? 거기를 가다는 영어로 뭐예요? to go there이죠? 근데 그곳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부정형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써주면 되냐면 간단해요. not이랑 never를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그럼 I want not to go there 하면 난 거기 가지 않기를 원해요. I want never to go there. 난 거기 결코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이 표현을 되게 싫어한대요. 한국인들만 쓴대요, 이렇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I don't want to go there를 쓴대요. 앞에다가 부정을 때려버린대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이렇잖아요. 나는 그가 정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이러면 I think that he is not honest라고 하는데 외국 애들은 어떻게 하면 I don't think that he is hone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동사를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네, 시험에 나와, 씨부랄. 그러니까 투부정사 부정할 때는 뭐다? not이나 never만 투부정사 앞에 붙여주면 된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갑니다. 일곱 번째는 부정사의 태입니다.
자, 요건 뭡니까? 기본 부정사 능동태입니다. 얘는 뭡니까? 기본 부정사 BPP니까 수동태입니다. 얘는 뭡니까? 완료 부정사 능동태입니다. to have been pp는 뭡니까? 완료 부정사 수동태입니다. 그지 같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운이 좋대요. 그는 지금 운이 좋대요. 왜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어서 운이 좋대요. 지금 운이 좋죠. 기회를 받았던 거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받아서 지금 좋아요? 과거에 두 번째 기회를 받아서 지금 좋겠죠.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좋은 건 지금인데 기회 받았던 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뭐가 일어났어요? 시제가 안 맞죠? 그러니까 기본을 써야 돼요? 완료를 써야 돼요?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to have given은 뭐죠? 능동형. to have been given은 무슨 형? 수동형이에요. 그럼 그가 운이 좋대요. 이걸로 해석하면 뭐예요?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줘요? 받았다니까요. 지가 준 사람은 운이 좋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운이 좋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그럼 줬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능동형을 쓸래요? 수동형을 쓸래요? 수동형을 써야죠. 이해됐어요? 완료 부정사 수동형 문제 찾기 힘들다. 억지로 만든 겁니다. 이래요. 또 하나 낼게요. 자, 그 규칙이 현재 믿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졸라 이제 사지선다로 바꿔볼게요. 이게 토익인 거예요. 토익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간단하게. 파트 5 문제에서. 규칙이 지금 믿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바뀌었다고요. 작년에 규칙이 바뀌었다고 지금 믿어지고 있다고. 그럼 몇 번 찍어야겠어요? 안 할 거예요? 야, 안 할 거냐고. 하라고. 자, 중요한 거. 규칙은 현재 믿어지고 있는데 바뀐 건 작년이잖아. 시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무슨 부정사 써야 된다고? 완료 부정사 써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체인지가 무엇을 바꾸다라고 하는 타동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뒤에 라스트 이어는 지워봐. 아무것도 없죠, 목적어. 규칙이 바꿔요, 바꿔줘요? 규칙이 바꿔요, 바꿔줘요?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대가 안 맞으면 다 틀렸고. 작년이니까.
둘 중에 얘 능동 수동이 당연히 그죠? 어떻게 규칙이 바꿔요? 바꿔지죠.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완료 부정사 수동형 문제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이제 8번째. 이제 투부정사 마지막. 근데 얘들아, 이게 끝나면 동명사는 뭐라고요? 내일? 개껌이에요, 개껌. 동명사 개껌. 개꿀띠. 자, 독립부정사입니다. 자, 얘는 외워야 돼요.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면 이란 뜻이죠. 자, to be sure. 솔직히 이란 뜻이고요. 솔직히 아니구나. 미안해. 야, 고쳐. 미안해. 확실히. 비슷한데? 확실히. 미안해요. 확실히. 그 다음에 말하자면 so to speak. 그 다음에 needless to say. 잠깐만, needless to say인가? 잠깐만요. 이게 많이 쓰이니까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say speak 아니 say 말할 필요 없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적어 놓을게요. 똑같은 게 4개가 있어요. to 4개 적어 볼게요. 자, to say nothing of. 이것도 말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됐어요? not to speak of. 얘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not to mention. 얘들아, mention이 말하다라는 뜻인데 not to mention이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4가지가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to be frank with you 있죠. to be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해서 얘랑 to be honest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to make matters worse. worse가 이제 bad의 비유급이죠. worse. 설상가상으로.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엎친 데 덧친 격이라는 뜻이고요. to sum up. 요약하자면. sum up이 합치다 이런 뜻이니까 요약하자면. 그 다음에 to cut a long story. 그 다음에 short. 간단히 말해서. 마지막으로 to begin with.
자, 우선은 얘는 스펠링 시험 볼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스펠링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원래 이게 2주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1시간 반 만에 정리를 다 끝낸 거. 물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시면 다 날라가겠죠. 해보세요. 자, 준동사의 종류를 써라.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죠. 부정사는 명사지용법의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격,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지용법은 한정적 용법이랑 서술용법. 그 다음에 분사는 분사래. 부사지용법은 7개,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 to, enough to 있죠. 동명사는 명사지용법밖에 없죠.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격, 보어 안 나오고 전치사의 목적어 4가지 있고. 분사는 형용사로 현재분사, 과거분사. 현재분사는 진행과 능동.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수동과 완료를 얘기하죠. 자, 부정사의 용법을 쓰시오. 당연히 명사지용법, 형용사지용법. 자, 명사지용법 뭐?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격,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쓰시고, 예문 쓰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지용법, 한정적용법 뭐 있어요? 자, 자동사가 나오는 경우와 타동사가 나오는 경우 다 설명해 주시면 돼요. 얘는 수식어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자, 서술용법이 있죠. 우리가 흔히 보어라고 하고, 얘는 필수 요소고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비투용법이라고 하죠. 운명정의가 삐뚤어졌다. 운명, 명령, 예정, 의도, 가능 해서 똑같은 거 써주시고 예문 각 2개씩이니까 5개 나와야 되겠죠? My father was never to come back again. 이거 어떻게 바꿨어요? His father was never destined to come back again.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명령. We are to respect the old. 하면 We should respect the old로 바꾸고. 자, 우리가 내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We are to submit the report by tomorrow. 얘를 we are scheduled to. 그죠? submit the report by tomorrow. 쓰시면 돼요.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지용법. 목적 하기 위해서 감정의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 2개. must be, cannot be. 형용사 수식 to, enough to 다 예문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1번이죠. 1번 끝났죠. 2번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9개. want, hope, wish, decide, plan, promise, refuse, agree, need. 예문 하나 써주시고요.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동사 21가지. W 2개, A 3개, C 하나, E 4개, tell, order, P 2개, R 2개, urge. 그 다음에 compel, impel, stimulate, motivate. 21가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오고, PP 나오고. 예문 써주시면 돼요. He expected me to study English. 이게 몇 번? 3번. 4번 뭐죠? 의미상의 주어.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인데, purpose 목적격. 사람의 인성이나 특성이 나오면 오브를 쓴다. 그 이유는 소유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브를 쓴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부정사의 시제였죠. 기본 부정사 설명, 예문이 각각 몇 개씩, 2개씩 나와야 되고, 완료 부정사 예문 2개 나와야 되죠. 부정사의 태 나왔죠. 능동, 수동 잘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의 부정형, 투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는 거. 그래서 I want never to go there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독립부정사. 그래서 여기 보이면 to tell the truth. 원래는 내일 봐야 되는데 졸라 잔인하니까 평일에 볼 거고,